창사 51주년을 맞은 광주 MBC가 오늘로 꼭 개방 한 달을 맞은 문화전당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당 개방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문화전당이라는 거대한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기대 이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 개관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전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창사 51주년을 맞아 광주 MBC가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 개관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광주 전남 시도민의 절반은 개방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도 광주 시민은 10명 중 8명 알았지만 전남에서는 안다는 사람이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에 가보고 싶다는 응답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80%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전당의 시설 중에는 예술극장이 가장 관심을 끌었지만 다른 시설에 대한 관심 역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 문화전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문화 콘텐츠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MBC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2.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콘텐츠가 문화전당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기획에서 창작, 공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잘 활용해 독자적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그냥 단품을 만들어서는 그 관객들의 시선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창의성을 그 작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융복합시키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SNS나 스마트폰,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신세대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콘텐츠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실을 어느 만큼 직시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메가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콘텐츠들로 문화로 돈을 버는 수익성을 노리자는 지점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어쨌든 콘텐츠가 어느 정도 대중과 호흡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아야 되는 거. 대중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화 상품이 되는 거니까. 또 이런 콘텐츠 마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문화전당 주변 지역을 먼저 활성화시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도 기아의 가을 야구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기대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끝난 기아 타이거스의 올 시즌을 조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박수받을 만한 시즌이었습니다. 개막 6연승, 깜짝 선두 등극으로 올 시즌 8안을 예고했고 시즌 내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승갑니다. 김한석의 끝내기 석점. 이처럼 기아가 바뀌었습니다. 자, 정말 저는 지금 투박한 듯 섬세한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은 선수단을 하나로 묶었고 선수단은 시즌 막판까지 가을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을 넘어 리그 최고의 에이스가 된 양현종. 마무리 부재라는 팀의 고지를 일거에 해소한 윤성민. 여기에 최영필을 비롯한 고참 선수들도 베테랑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젊은 선수들은 리빌딩 시즌에 걸맞는 뛰어난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야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팀 타율 꼴찌의 타선이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인 용병 투수들의 활약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며 팬들에게 야구 볼맛을 선사했기에 기아의 2015 시즌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비록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는 못 나가게 됐지만 광주의 야구 실력은 미국에서도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야구 명문인 광주일고와 무등산을 조명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강정호에 대해 눈부신 루키 시즌을 보냈다고 표현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직전 부상으로 시즌을 마쳤지만 강정호가 보여준 뛰어난 활약에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정호는 광주일고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네 번째 선수라며 앞서 미국에서 뛰었던 서재영, 김병현, 최희섭과 함께 선동열, 이종범, 서건창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광주와 광주일고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는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야구 명문학교의 전통과 자부심, 그리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등산의 정기가 원천일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학생운동과 5.18의 도시 광주가 1980년대를 거치며 야구의 도시가 됐다며 무등산이 바라보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흘렸던 땀방울이 추억으로 떠오른다는 최희섭 선수의 인터뷰로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1주년을 맞아 우리네 이웃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조명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을 살펴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이 문을 연 지 어느덧 6년째입니다. 어르신들은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 체육활동을 하며 서로 친분도 쌓고 건강도 지킵니다. 신경통에다 관절염, 마디마디 쑤신 곳이 많은 터라 물리치료실은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도 편하고 억지로 하면 편안한 거죠. 오히려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해야지. 노인 건강타운 이용객은 하루 3,000명 수준. 6년 동안 연인원 950만 명이 방문하면서 말 그대로 실버 피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루 2, 3천 원 정도면 시설 이용은 물론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이용객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원들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 스스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노인타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다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단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직원 몫을 해주시는 거죠. 광산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자치회와 협동조합이 꾸려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작은 도서관 도서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복지관 카페는 나이 지긋한 실버 바리스타들이 수익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같이 참 좋다 그러대요. 그리고 여기는 또 더 적은 데는 전통차 이렇게 생강차 같은 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주고 그러니까 좋아해요. 노인들이 행복을 꿈꾸는 세상 광주. 그 중심에는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윤장영 광주시장이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번 기간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 1순위로 챙겨야 할 사업이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등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한 산골짜기 학교에 도시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까지 함께 오면서 산촌 유학이 침체된 농어촌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문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에서 가장 산골 오지로 꼽히는 옴천면의 한 초등학교. 2년 전만 해도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대상이었던 학교가 지금은 교실마다 수업 열기로 뜨겁습니다.
전교생 가운데 도시에서 온 유학생이 절반에 가까운 15명에 달합니다. 옴천은 이렇게 다 여기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공기도 맑고 저 키도 많이 컸어요. 그런 게 좋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벗삼는 교육 환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유학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장에서 토화를 잡고 논다거나 들판길을 걷는다거나 숲 체험도 하고. 올 하반기에도 서너 명의 도시 학생들이 유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살아나면서 마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산골 유학 때문에 귀촌하는 젊은 부부들도 생겨났습니다. 도시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예상보다 도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앞에 빈 공간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한 2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산골 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제2회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가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의 초등학교 합창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순천의 풍덕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고 대상팀은 상금과 함께 중국에 열리는 정율성 음악축제에 참가하는 특전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지원할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에너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와 협력 체계, 기술 개발과 창업 보육 등을 담고 있는데 내일 개회하는 광주시의회 임시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지역본부 등은 오늘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전력이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